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CPI의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데 따른 안도감이 커지면서 이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달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6월달 9.1% 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 8.7%에도 못 미치는데 휘발유와 연료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물가 전반이 내려갔고 전월 대비로는 변화가 없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에서도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네요. 이에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전개되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되게 된다면 이 페드가 9월달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다소 누그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75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수그러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벌써부터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9월달 이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이 56.5%에 달해 전장에 32%에서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 페드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8.5%의 물가 상승률은 기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페드가 연말까지 금리를 3.25%에서 3.5%까지 인상을 하고 내년에 3.75에서 4%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2.5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로 75bp 올라갈 것을 인상을 하고 있었는데 75bp 인상하면 3.25%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3.25에서 3.5 얘기하고 있거든요. 속도 조절이 이제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되게 좋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3.5까지 갔는데 내년에 4%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내년에 12개월 동안 5% 정도만 다시 50bp 올라가고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죠. 금리가 3.5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저가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3.75까지도 올라가고 나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되면은 이제는 빠질 게 4에서 4.25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장기 투자할 종목 딱 정해가지고 들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없는 이제 피크가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잡으면 많은 분들께서 재미 좀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금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거 기억해가지고 준비하세요. 딱 4달에서 한 6달만 버티면 완전한 시장 저점이라고 보긴 어려워도 시장 아래에서 횡보하는 거에서 우리 들어갈 자리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이 오기만은 기다리면서 지금 현금 계속해서 축적해 놓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번 CPI가 자신의 금리 인상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페드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9%까지 인상하고 내년에 4.4%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 4%에서 4. 초중반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봤자 뭐 25bp씩이겠죠, 이제부턴. 지금보다는 네, 상황이 좋을 것이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1.93달러 플러스 1.58%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원조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계속 봤던 거. 7월 CPI 전년비 8.5%, 41년 만에 최고치에서 둔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핵심은 둔화죠. 피크아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월가 전문가 같은 경우에
지금 7월달 이 CPI 발표를 통해서 매파 연준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페드워치에서 현재 50bp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 살펴보면은 현재 75에서 50 쪽으로 힘이 조금씩 쏠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가만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확실하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50pp에 대한 가능성이 작다가 올라간 거니까 요거는 호재다. 자, 그리고 연준 인플레 둔화됐다는 증거를 더 원할 것이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인하는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 투자하면은 금리가 고점대 들어가서 금리 인하할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는 뭐 나오면 더 좋지만 안 나오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 금리가 고점일 때는 기대감 때문에라도 이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요게 나중에 주된 호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갑 열리는 덤벨 경제. 너도 나도 단백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쪽이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푸드나무 같은 미리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려서 이렇게 포인트로 잡은 기업들이랑 금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 번씩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먼저 이러한 식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 시장 시작 전에 먼저 보고 싶던가 아니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고 이 어려운 시장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거 딱 제가 말씀드렸던 241선 부근에서 저항 라인 맞고 조정이 약간 나오기는 하네요. 이게 쉽게 뚫을 수 있는 매물은 아니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포기하기가 이른데, 자, 어제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과 지금 새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뉴스를 조금 보자면 최근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쪽에서 해수와 담수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 사업 협약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사우디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12조의 사우디 원전 수주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2파전으로 압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팀 코리아를 띄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에서 일단 만약에 한국이 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부터 사우디의 인맥을 잡아놓고 꾸준하게 여러 가지 사업 협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발생을 시켰던 게 에너빌리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신뢰도 있는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에너빌리티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제가 봤을 때 이 뉴스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경쟁자가 러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요즘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과 이전보다는 덜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품을 쓴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국제 사회적인 공분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요거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에 그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은 한국을 선택은 안 하더라도 러시아를 선택할 일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들이 딱딱딱 나온 건 호재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호재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현재 꾸준하게 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면 차트 안 보고 이것만 보더라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오늘
외국인마저도 다시금 플러스로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외국인이 마이너스로 끝난다? 아,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그렇게 강조를 했던 자, 요 라인 확실하게 뚫으니까 그냥 쭉쭉 가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61선 마저도 현재 이러한 식으로 쌍바닥을 그려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곧 있으면 21선 쌍바닥 이후에 61선과의 골든 크로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벽한 정배열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지지라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241선. 여기 파란색 부분이 보이죠? 여기 위에서 움직이면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조금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현재 여기 있는 매물대 소화도 소화고 요 아래쪽에 이평선들도 조금 더 올라오는 시간을 줄 테니까요. 자, 그렇게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60과 20 사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안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480도 괜찮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최소한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 요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현재 위치에 있는 매물 여기를 소화한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그 다음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요 라인 한 24,000에서 25,000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베스트는 241선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떨어졌을 때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봐가지고 60과 20 요 부근까지 빠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받아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세 번째, 지금 현재 매물대에 도착을 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소화한다면은 24,000원, 3,000원에서 4,000원 요 부근까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제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봤고요. 지금 일단 여기서 횡보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나쁜 흐름은 아니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면서 보시면서 향후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며 같이 대응을 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만 명 곧 있으면 되는데 1.4만 명 기념으로 이제 영상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1.4만 명 돼야겠죠.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멤버십에서도 좋은 것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다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